나의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 쌤과 함께 재미있는 사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계획하였답니다. 유권자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면서 이승만 정부에 투표하도록 하거나 또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용지를 불에 태우거나 투표함을 바꾸는 방법으로 말이지요.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분노했어요. 마산에서는 이런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났답니다.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했고요. 대학 교수들도 이를 지지하면서 정부에 항의하였어요. 그 결과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4.19 혁명입니다. 국민들은 4.19 혁명을 계기로 잘못된 정권을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과 국민의 관심이 있어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4.19 혁명 이후 국민들은요, 민주적인 사회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가 군인을 동원해서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 대통령을 하려고 유신 헌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는요,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탄압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였어요. 그래서 독재 정치를 반대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정희는요, 부하에 의해 살해되었답니다. 국민들은 이제야말로 독재 정치가 끝나고 민주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전두환이 중심이 된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국민들을 탄압하였습니다. 자, 그러던 중 전라남도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어요. 전두환은 광주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군을 보냈고 계엄군은 시민과 학생들을 향해 총을 쏘며 폭력적으로 진압하였어요.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시민군을 만들어 군인들에게 대항하였지만 계엄군이 시위를 이끌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전라남도 도청을 공격해서 강제로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지요. 하지만 전두환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당시 광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의 노력을 기억하기 위해 5.18 민주화 운동은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죠. 전두환은 5.18 민주화 운동을 강제로 진압한 후 간선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았으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종철은 경찰의 고문에 의해서 사망하였고 이한열은 시위 도중에 경찰이 쏜 체류탄에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되었고요.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큰 시위를 벌였는데 이를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해요. 이런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여당 대표는요, 자,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6.29 민주화 선언에는 대통령 직선제, 언론의 자유 보장, 지방자치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답니다. 이러한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이룰 수 있었으며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었어요.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나라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먼저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시행되었고요. 대통령 직선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말해요. 이 제도는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실시된 13대 대통령 선거부터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습니다. 1991년에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됐고요. 1995년에는 지방의회 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르면서 지방자치제가 완전하게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의원이나 단체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주민들이 투표하여 물러나게 하는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것도 우리나라의 큰 변화였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참여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6월 민주항쟁까지 시민들은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대규모의 집회에 동참하였다면 오늘날에는 캠페인이라든지 1인 시위,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누리 소통망 서비스, 우리가 흔히 SNS라고 부르죠. 이런 SNS를 활용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죠. 자, 그 밖에도 선거, 투표에 참여하거나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답니다. 이처럼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다양해졌습니다. 이는 4.19 혁명, 5.18 민주화 항쟁, 6월 민주항쟁 등 여러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